안녕하십니까. 더불어 우리 시민들 또 국민들의 건강이 코로나19 이후로 더욱더 좀 많이 이제 염려를 많이 하면서 더욱더 관리에 많이 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생활 방역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모든 세계가 한국의 선진 방역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진 미래로 국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상황이 이제 소강 상태에 또 접어들었고요. 그래서 총선 이슈가 조금 더 이렇게 막바지에 끝나지 않고 있는 듯한 정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식인데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소식이죠. 또 더불어시민당의 소식도 같이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보면 더 좋은 정책연구원 이사장이시죠. 김범태 박사님과 함께 민주당의 상황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는가, 또 국민들은 어떤 것을 또 짚어봐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경 이렇게 착용 이제 하신 거 보니까 제가 후배인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더 멋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들도 훨씬 더 그래 시력이 좀 안 좋으십니까? 네. 어떻습니까요? 상용은 아니고요. 예.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럴 때는 아, 그래요? 안 보이니까 우선 근데 훨씬 더 촬영하셔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마이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제가 미리 이제 더불어 드렸습니다. 자, 오거돈 이제 시장이시죠. 전 부산 시장이시죠. 또 더불어 지금 슈퍼 여당의 뭐 승리라고 이렇게 총선 결과가 나왔는데 악재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민주당 한번 짚어보시죠. 예. 사실상 4.15 총선이 지나고 뭐 여야를 막론하 모든 국민들이 민주당의 표를 모아줘서 압승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대통령과 민주당 각 정당의 지지율을 봐도 그것이 확연히 드러났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집권 3년 차에 이렇게 고공행진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드물었거든요. 없죠. 예. 좀 꺾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다가 이번에 그 몇 가지 악재로 살짝 또 빠졌어요. 근데 거기서 참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까? 자, 민주당이 빠지면 상대 정당 제1야당 경우 조금 올라가야 맞거든요. 그 포인트를 유심히 있게 보셨고요. 예. 역시 전문가가 다르십니다. 근데 통과하라 그래요. 예. 이것은 뭔가 거대 정당의 시스템이라든가 그 정책 방향, 미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어떤 시선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우선 하게 되고요. 이번엔 그 2000 화재 사건 참 대형 참사지요. 그것은 아직 뭐 여론조사 결과에 안 났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은데,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안전 문제, 재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기울여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이후에 그렇죠. 지금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대형 참사들이 또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것은 뭔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관심이 시스템 문제로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거돈 전 부산시장 행방이 묘연하다 봅니다. 자, 제명조치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요, 박주민 최고위원이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실 검증에 문제가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지적도 당연한데요. 이제 적어도 그 성추행 관련 사실관계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공인이라고 하면 공인을 떠나서라도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뭐 성인지 감수성. 네네,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오거돈 시장의 문제는 사실관계를 떠나서 바로 형사처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가야 어찌 보면 민주당이 환골탈퇴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 민주당에서 고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단순히 제명으로 끝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좀 더 강하게 그렇습니다. 좀 그래서 사법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예. 그런 말씀이시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예. 일부 정치인들은 예. 내년 4월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예. 부산시장 후보를 내야 된다라는 이런 등등의 얘기까지 벌써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분들도 좀 우려 깊은 이야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민주당의 당헌에 예. 적어도 자기들의 어떤 귀책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후보를 안 낸다라고 그게 있습니다. 당헌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근데 물론 공당에서 후보를 안 내는 것도 어찌 보면 좀 정당 정치에서 걸맞지 않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자기들 스스로가 만드는 그 규정을 스스로 뒤엎고 후보들 내자 어쩌다 이런 얘기는 너무 섣부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염려가 됩니다. 많이 염려를 떠나서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본다라면 상황이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지금 공당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요. 이 상황을 어떻게 그렇죠. 후보 내지 않아야 되죠. 저는 당연히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낸다라고 하면은 선거로 또 심판 받겠죠. 민주주의는 선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거로 심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례정당 시민당의 양정숙 당선인 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와, 뭐 엄청납니다. 뭐 그 양파 생각이 나요. 까죽 이렇게 나와버릴까 싶을 정도로 부동산 뭐 명의신탁 의혹 뭐 흠집이 보통 흠집이 아닌데 이제 전직 국회의원 신분을 달기 위해서 재판까지 한다면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자진 사퇴 이건 뭐 어불성설이다라고 지금 몸짓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 안타까운 일인데요. 특히 부실없죠.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 특히 선거 제도의 아주 취약점이지요. 예. 뭔 얘기냐면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공천이고 당선으로 귀결되는 예. 양대 정당의 문제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자, 이미 양정숙 당선인은 20대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후보 19번 달았다가 낙선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두 번에 걸쳐서 검증이 안 됐다. 그때도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은 알고도 안 했을까요? 알고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기는 안 했겠죠. 네, 자, 아마도. 부실 검증. 부실 검증. 검증도 잘못된 거죠. 부실 검증뿐만 아니라 그분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 뭔가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었지 않았을까. 사실상 비례대표를 그렇게 연달아서 추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거든요. 네. 아마도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김종인 전 통합당의 그분은 위원장이 정말 다섯 번 진짜 했으니까. 뭐 선수죠, 선수.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찌 보면 위성정당까지 만들어가면서 4+1의 선거 제도 자체를 스스로 무너뜨렸던 네. 그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이 그렇죠. 잘못됐다. 예, 바로 그런 얘기. 라고 하는 것이고 이번에 민주당의 경우는 위성정당의 경우는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검증을 별도 기구에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민주당 내의 어떤 그 선거대책기구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철저한 검증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근데 비례대표는 더군다나 위성정당을 차린 그쪽 기구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철저한 검증도 안 됐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책임에서 자유롭다라고 말해서도 민주당이 아니니까. 예. 예. 근데 결국 애매한 상황인데요. 모자보면 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근데 지금 합당이니 뭐하니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스스로가 파놓은 함정에 지금 빠져버린 그런 스스로 함정에 빨려 있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 이미 박주빈 최고위원이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머리 숙였습니다. 다 머리는 숙이고 있더라고요 대표들이.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 우리나라의 그 선거법을 스스로가 이제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비례대표는 지금 현재 그 당선자 신분이기 때문에 제명을 하더라도 뭐 크게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당선자 신분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이제 의원이 됐을 경우는
탈당 전행에도 그냥 의원 신분을 유지한단 말이죠. 그 당 소속만 아니죠. 소속만 아니죠. 예. 그럼 무소속으로 남게 되는데 하루 속히 빨리 말로만 하지 말고 고발 조치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 말로만 하고 있고 뭐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좀 더 책임지는 그렇죠. 모습이 예. 좀 필요하다라고 거듭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자, 앞서 이제 민주당에 지금 180석 아닙니까? 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국민들의 지지를 이제 받았다고 선거 결과를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우리 방송에서도 코로나도 뚫어버리는 슈퍼 거대 여당의 압승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자, 물론 이제 책임 있는 당의 모습들, 또 공당의 모습들, 또 여당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따끔한 뭐 조언 한번 또 해주시죠. 마지막. 사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당선자를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 초선이 절반에 가까운 절반이 아마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그 열린우당 시절에 152석 과반을 넘겼어요. 예. 그때 좀 속된 표현으로 탄도리들 탄생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그때도 초선이 그렇게 많이 당선이 됐었습니다. 예. 결국 그 초선이 어떻게 앞으로 행보를 가져가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 그분들이 이번에 당선된 것은 물론 개인의 어떤 영향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 개인의 역량보다는 뭔가에 기대서 누군가에 기대서 얻은 거거든요, 사실. 분위기가 많이 선거는 바람이라고 그렇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바람의 편승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적어도 어부지리도 있을 겁니다. 그런 그 타인의 어떤 그 명의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당선됐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선 개발한다. 그런 측면에서 더욱 겸허한 자세 그리고 더욱 능력을 발휘하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열린우당 시절에 아까 좀 그 외람된 표현을 네. 했지만 탄도리라고 하는 그분들이 지금은 중진리 다 되었거든요. 네. 벌써 세월이 그렇게 예, 됐어요. 벌써 그분들이 다 이제 사선도 하는 경우가 있고 좀 이렇게 중진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사실상 우리 한국 정치를 이끌어가는 중추의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이번에 민주당이 그 초선들과 함께 과거 열린우당을 좀 복귀하면서 더욱 겸허한 자세로 환골 탈퇴하는 그리고 정말 미래지향적인 어떤 정책 그리고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는 그런 정치를 해야만이 민주당이 그 거대 여당으로 만들어진 국민에 대한 네. 그런 명령에 부응하는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 어떻게 본다라면 오늘 뭐 민주당에 집중해서 우리 김옥태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민주당이 국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사실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고하는 어떻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오늘 방송을 좀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드려야 되겠습니까?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겠지 않습니까? 특별히 국회의원 당선자 여러분들이 김범태 박사님의 정말 따끔한 일침처럼 더 좋은 정책 연구원을 지금 취지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오늘 좀 봤습니다. 잘했죠? 예.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예, 그 엄중한 사실을 우리 사람범위 더 좋은 정책 연구원이 캐치프레이즈로 국회의원 당선자 여러분들 정말 소극적인 또 부동산 투기와 국민 앞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겸허한 그런 능력과 그런 자질을 발휘해 주길 그 초심을 잃지 않기를 거듭 바란다라고 하는 김범태 박사님의 국민을 대표한 명령이었습니다. 맞죠? 국민을 대표한 명령이었습니다. 저희 방송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의 정말 자질 또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검증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람법이 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범태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제작의 오스량 진행의 저는 임영이었습니다.